한남의 이춘환 본부장입니다. 오늘 첫 화면은 어게인 한남 5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구역이 지금 진행 과정이 문제가 좀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한남 뉴타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대받아서 설명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 다음에 한남 5구역이 다시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경제TV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VIP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 159곳, 그리고 재건축 300곳, 이런 곳들을 다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입니다. 한강로에 이번에 작년에 이제 완공이 되었죠. 38개월 만에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역에 이르기까지 한강로 주변에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4,500억 원을 들여서 38개월 만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그냥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멋있는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익숙한 건물이시죠? 이게 뭡니까? 어떤 건물이죠? 네, 용산구청입니다. 2010년도 착공한 이후로 2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 본 용산구청도 약 1,5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건설 초기, 준공 초기에는 호화청사라는 그런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지금 이태원동에 위치하고 있고 용산구청으로서 손색이 없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보광동 골목 영상입니다. 주변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멋진 작품 건물이 건설되고 있는 현장에서 보광동 건물 또는 동빙고동 골목에서는 여전히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응답하라라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고요. 세월이 정지된 그런 느낌입니다. 보기에 예쁜 모습만 많이 담았죠.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송전탑이 보이고 겨울엔 미끄럽고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 중에서도 가장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남 5구역을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차가 마주 오게 되니까 제가 차를 뒤로 빼면서 한참을 뒤로 갔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지그재그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11월 13일 뉴타운 지정이 되고 많은 분들이 부풀어 올랐겠죠. 2012년 9년 만에 조합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30일
기존에 있던 조합점 해임 결론이 났고 대법원 임시총회 부존재 소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거겠죠. 장장 15년의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사진은 얼마 전에 제가 한남 5구역에 왔다가 찍은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에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남 5구역 투자 가치 있나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미 17년 1구역은 직권 해제가 됐고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 직권 해제가 아주 쉽도록 지금 정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합하지 않으면 구역 해제는 시군죽 먹기입니다. 제가 투자한 어떤 물건도 있는데요. 직권 해제가 되어가지고 그냥 날아간 지역이 돼버린 곳도 있습니다. 실제 투자를 하신 분이나 실거주하시는 분이나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한남 5구역 투자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판단하려면 어느 지역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하고 비교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네, 서울 전 지역 다 비교해야 되겠죠. 경기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얼마 전에 서울의 부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 가격과 그리고 그 거주민들의 소비 수준 그리고 연소득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평당 한남 더일이 연소득에서는 가장 으뜸입니다. 연소득이 6억 7,387만 원. 서울 전 지역에서도 으뜸이고요. 강북에서도 으뜸인데 6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남 더일 같은 경우에는 평당 시세가 5,058만 원이고요. 연소득은 6억 7,387만 원. 강북에서 두 번째로 연소득이 높은 곳은 어딜까요? 혹시 예측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성수 갤러리아 포레입니다. 성수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소득이 5억대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평당 시세는 6,800으로 상당히 높지만 연소득은 1억 정도로 중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의 중위 수준으로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압구정동의 구현대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되고 도곡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약 2억 7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평당 시세는 3,633만 원으로 생각보다 많이 낮지요. 강남에서 가장 높은 연소득은 삼성 아이파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는 반포주공 1단지고요.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시세가 8,319만 원으로 저희가 재건축이 됐을 때는 약 1억 이상은 호가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평균 8,300만 원인데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유주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도 있는 관계로 연소득은 조금 낮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실의 대표적인 주공 5단지, 대치의 음마, 여의도 서울, 목동 7단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까지 다 비교를 할 때 보면은 지금 한남, 그리고 성수, 강북 지역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한남동인가요? 한남 뉴타운이 한남동인가요? 무슨 동입니까? 서빙고동, 또 보광동도 있지요. 네, 이태원도 있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에 제가 왜 한남동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멋지죠?
이게 어딘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남 더힐에 갔을 때 80평형 거실을 찍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한남 더힐입니다. 한남 더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더힐에 80평형이고요. 다음 장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한남 더힐에서 가장 비싼 집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밖에 조망을 찍은 거죠. 100평 복층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한남동 같은 경우에 구릉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남향으로 조망들이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정원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100억대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남 뉴타운을 둘러싼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남 뉴타운 위치에서 서쪽으로 가면 용산역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서울역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신 것도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서울역 북부 밑그림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그 마스터 플랜이 앞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가 지금 이전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평택으로 지금 이전 중에 있고 그리고 약 10% 정도만 남아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한남 뉴타운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이 모두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 역세권은 서울의 중심 중에서도 심장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보도 기사와 관련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약간 줄이고 주거와 관광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경의선, KTX, 그리고 앞으로 놓여질 GTX A라인, 그리고 공항철도, 그 다음에 지하철은 1호선, 4호선에 걸치기까지 모든 교통망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은 특히 한남 5구역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강남역에서 동빙고 그리고 용산공원, 용산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교통 호재에 방점을 찍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남 5구역, 용산, 서울역에 준하는 비교할 수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곳인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남 5구역이요? 한남 5구역만큼 교통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강남에서 비교할 만한 곳을 한번 찾아주세요. 반포, 삼성역.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역 개발과 용산역 개발은 삼성역 개발과 맞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가 복합 개발로 인해서 약 앞으로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고 지금 현대 GBC 건설은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은 복합 5개 노선이 교통 5개 노선이 뭉쳐지기 때문에 가장 집약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한 평이라도 사라. 삼성역에 한 평이라도 사라. 한전부지가 한 평당 4억 4천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최근에 삼성동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건물이 평당 3억에 거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용산과 서울역 인근 토지는 금덩어리입니다. 첫째, 부동산은 입지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맞춰보세요, 그러면. 환경, 교통, 교육,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용산은 지금 현재 업무지구가 중구나 종로구로 갈 수 있는 업무지구의 연결이 좋고요. 그리고 강남으로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된다면 강남까지 포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포나 여의도까지도 쉽게 갈 수 있고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홍대나 공항까지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업무지구가 통과하는 곳은 공항철도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KTX나 GTX 이 노선까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같이 바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급행철도입니다. 그래서 업무지구와 교통개발은 자산 가치를 높여주고 부동산의 가치를 확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5년을 보냈습니다. 재정비 촉진구역을 발표했을 때 2022년이 완공 목표였어요. 한남 뉴타운의 완공 목표가 2022년도였는데요.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만약에 2022년도에 입주를 하려면 지금 이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4월부터 이주를 해서 9월까지 이주 완료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이주가 한 50% 진행이 됐어요.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 강남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매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2단지가 이제 내년 블레스티지가 내년 입주인데요. 내년 2월에 입주인데 지금 매매가가 23억 정도. 33평이 23억 정도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니겠죠. 지금 강남에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보통 25평이 10억에서 12억 정도 하는데 일원동의 루체하임이나 뭐 개포동의 블레스티지나 보통 25평이 16억, 17억, 18억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거는 예외로 치더라도 저희가 강남 쪽에 분양하는 30평대는 조만간 다 거의 30억대까지는 육박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어떤 공원이 된다고 하나요? 네, 센트럴파크가 된다고 하지요. 네, 이거는 제가 이번 5월에 휴가 가서 찍은 센트럴파크입니다. 네, 올 6월에 제가 뉴욕으로 휴가를 갔었는데요. 센트럴파크를 찍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에 여러분들께서 공원이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그 다음에 맨하튼에 센트럴파크가 된다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계신데 센트럴파크가 인기가 있는 거는 센트럴파크에서 바로 곧장 나오면요. 업무지구가 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업무지구와 연결된 공원이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겁니다. 지금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북쪽으로에는 종로구와 중구의 많은 업무지구가 이 지금 용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산 공원이 개발이 된다면 센트럴파크만큼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신 겁니까? 지금 주변은 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개발이 다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남 5구역만 준비되면 여러분들은 자산도 소중하게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남,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최고의
자리입니다.